자, 요즘에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면서 그래도 제법 좀 나왔어요. 맞죠? 예, 반등이 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주니까 아무래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예.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지난주에 5일 동안 매수했던 것을 지난주 금요일하고 월요일이죠. 월화를 좀 매도시켰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냥 시원하게 잘 나가다가 오후장에 그냥 꼬꾸랐죠. 오후장 꼬꾸라졌는데 한번 봅시다. 과연 어떤 내용으로 시장이 어려웠는지 그 관점을 좀 같이 보도록 하죠. 현대차가 관세가 면제되었다. 오늘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오늘 급등이 나와버렸죠. 예, 급등이 나오면서 많은 이들에게 주목을 좀 받았던 부분인데 새 가치주가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기사 보니까 트럼프 옆에서 바로 그냥 정의선 회장이 대놓고 그냥 발언을 하고 있죠. 31조 미국의 역대 최대 투자를 하겠다. 현대차의 승부수를 던졌다라는 거. 이왕 관세 맞을 거 내가 너의 나라에 가서 직접 공장을 짓고 거기서 생산을 하겠다 하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에게는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약간 의외였던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현대기아차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현대기아차가 좀 칭찬할 게 있어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가 재정적이나 정치 부분이나 모든 면에서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한 부분인데 거기에서 또 각 지역에 또 뭐 불들도 나고 싱크홀도 발생하고 지금 사건 사고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참 안 좋은 조짐 부분인데 그 불안한 조짐 부분들이 나타나는 부분에서 그래도 현대차가 미국 쪽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주눅 들지 않고 트럼프 옆에서 얘기한다.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GM 쪽하고에 대한 협력 관계에서 현대차를 만들어 나가는 거. 앞으로는 미래 먹거리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공장 부분들 보니까 작년부터 조지아주 공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생산하고 있는 부분들. 이번에는 좀 엘라베마, 조지아주 공장, 아이오닉 5와 9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아차 마찬가지.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기업들은 잘하고 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기업에 대한 실적이 같이 뒷받침되어야 되겠죠. 실적 없는 빵은 안고가 없는 빵이야. 맛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가 올라가는 부분들, 물론 차트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차트가 올라갈 때 안에 있는 실적이나 미래 먹거리가 같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야 더 맛있다는. 그래 여러분들이 좀 비중도 실을 수 있는 부분이고 투자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적 부분들, 특히나 25년도 1분기 실적들 추이 부분들 잘 보시고요. 이제 24년 결산은 거의 다 나왔으니까 결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밸류 부분들에 대한 영향들, 그 다음에 주주 환원에 대한 것들, 이게 가장 큽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배당 증가, 그 다음에 자사주에 대한 것들, 자사주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사주는 현대기아차가 3조 정도 자사주에 대한 소각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현대차는 보면 오늘 수급만 보면은 요 근래에 들어와서 야 많이들 사더라고. 현대차 개인들이 반등 나오면 다 팔아버려요.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고 배당까지 다 챙기는가 봐죠. 야 싹싹 끌어모으네 아주 그냥. 오늘 현대차 오늘 급등 나왔죠. 그래서 현대차 지난번에 진단도 했던 부분인데 진단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은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나라의 대표 종목들은 보유하면서 꾸준하게 배당받으면서 멀리 가셔야 된다는. 요번에 월봉을 넘겼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작년에 2011년도 여기를 지금 넘겨놨다는 거죠. 넘겨놓고 들어온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종목들은 바닥에서 꾸준하게 모아서 가시죠. 오히려 본주보다는 우선주가 더 좋습니다. 우선주. 현대차 우선주도 좋고 UB, 상호비 다 있으니까 우선주가 훨씬 더 좋다. 야, 요번에 기아차는 배당이 6,500원 나왔어요. 배당 6,500원. 이게 대형주가 10만원권에서 지금 6.5%잖아요, 배당이. 6.5%면 이게 적은 게 아니야. 이제는 기업들이 배당을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가 점차 매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옛날에 회계부식도 많았거든요. 물론 지금도 없지는 않습니다. 기업들을 너무나 잘게 쪼개가지고 회사 이윤을 자꾸 나누죠. 안 주려고.
근데 이번 현대차의 행보는 지금 우리나라 정권 부분이나 이런 게 개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날아가서 내가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저는 거기에 점수를 주고 싶다. 내가 직접 가서 내가 직접 할게. 지난번은 정영진 씨가 날아갔지. 현대기아차 믿어주겠어요. 왜 테슬라 삽니까? 왜 서학개미들은 지난번 보니까 미국장은 안 빠진다, 국장은 역시나 못 믿어,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면서 막 그러는데, 이제는 바닥권, 물론 이제 다음 주 되면은 뭐 공매도 부분들이 시장에 압박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선 반영돼서 주가가 조정받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정치적 부분들의 지금 뭐 국무총리가 탄핵 부분이 되었는데 기각당하면서 돌아왔죠. 돌아오면서 이 정권이 다시 어지러지 된 거야. 개인 투자자가 약간 버블을 만들었던 종목들에게는 철저하게 또 공매도가 순기능을 해서 더 버블이 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할 겁니다. 대신에 불법적인 공매도는 잡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오픈을 해봐야 되겠죠. 공매도가 진행돼도 만약에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이미 다 맞았던 부분이야. 이미 많이 조정했던 부분이고요. 아니 공매도 나오면 무조건 떨어지나요? 아니면 아무 이상 없나요? 아니면 올라가나요? 거기에 대한 정답은 사실상 가봐야 돼요. 그렇지만은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나는 어떤 전략을 취하겠다. 플랜 A를 설정해 놓고요. 만약에 공매도가 먼저 선반영이 지금 되고 있는 시점이라면 나는 플랜 B를 설정하겠다. 아니야, 나는 아무 상관없어, 주가를 사는데 오히려 공매도 때문에 떨어진다면 나는 플랜 C를 하면서 나는 매수를 할 거야. 이런 어떤 각각의 전략들이 있겠죠. 거기에 맞게끔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열리는지 지켜보는 거죠. 이상이 있어. 그러면 잠깐 기다리는 거죠. 무조건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유리한 국면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싸우는 거예요. 주가라는 것은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멈춤이 있습니다. 멈춤. 주가 상승도 올라갈 때 멈춤이 있고 내려갈 때도 멈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과 횡보와 상승이 이게 주식시장의 3요소입니다. 그럼 종합주가에서 봅시다.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거의 뭐 4년 동안 지금 조정인데 굉장히 세게 맞았어요. 하락을. 그리고 이제 횡보를 많이 했죠. 이거는 뭐 상승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상승이죠. 횡보를 더 할 수는 있겠지만 남아있는 거는 이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죠. 하락 국면, 여기는 횡보 국면, 여기는 상승 국면이 된다는 거죠. 3대 국면밖에 없어. 선물이 아닌 이상. 남아있는 거 이거잖아요. 여기에 베팅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베팅하지 말고 여기에다 베팅하라는 거지. 주가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 여기 베팅하라. 그래서 지금 현재 돌파주도 사고 주도주도 사고 여러 가지를 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선주들, 중공업들 여기서 올라갈 땐 여기서 많이 사라는 거죠. 여기 꺾일 때 내려간다, 우와 삐빠발로와 좋아요, 마구마구 사지 말라는 거야. 충분히 여기도 기다렸다가 사시라. 조선주도, 주도주도, 힘있는 종목들도 가다가 한 번씩 쉬어가는 타임들이 있는 거예요. 옛날 현대중공 볼까요? 20년 전에가 이제 2005년이죠. 여기서도 이제 수주를 2002년부터 2003년 요 2년 동안 많이 받았어요. 한수가 맨날 그러죠. 여러분들은 과거의 백데이터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사업을 할 때 억대의 어떤 계약을 하는데 그 회사나 그분에 대한 성향이나 대표이사에 대한 어떤 업력 부분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알고 계약을 체결을 할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지, 빚이 많아서 사기를 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닌지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좋다고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라 과거의 백데이터를 보는 거야. 어차피 조선, 철강, 자동차 이거는 다 경기 변화입니다. 경기 민감주란 말이죠. 그러면은 20년 전에 받았던 수주 부분들은 이제 노후됐던 배들을 전부 다 이제 교체 시기란 말이죠. 운행을 많이 하면 뭐 10년 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20년 주기를 본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 근데 지금 현대중공업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돌파하고 난 다음에 올라갔다가 위아래로 지금 흔들고 있는 자리들. 그럼 얘는 그때 안 그랬냐고. 주도주라고 해서 샀는데 위아래로 마구 흔들었던 그 시국 부분들이 인기가 타면은 이렇게 걸린다고. 한번 급등이 나오게 되면 쉬어가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 앞으로에 대한 수주 부분들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실적, 그 다음에 추세,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증가,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은 또 수급도 봐야 되죠.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 다방면에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믿을 수 있는 구간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씩 더 믿고 가는 거야. 이렇게 수주도 잘 받았고 실적도 좋고 추세도 우상향이고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주가가 움직였네. 거기다가 수급도 좋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구간이 많다는 거지. 믿을 수 있는 구간이 많다는 것은 내가 좀 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조정이 들어와도 견딜 수 있다는 거야. 밤시스템은 진짜 편하게 잠들 수 있다는 거야.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포트폴리오만 잘 짜면 돼.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포트를 어떻게? 업종별로 하나씩 골고루 담아놓으란 말이야. 강한 업종들은 조금 더 비중을 좀 더 실어 나가는 과정들. 뭐 보통의 비중인들이 뭐 2%, 3%라면 좀 더 힘 있는 종목들은 5%씩 담아 나가는 거예요. 그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 그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종목들을 나는 이런 스타일 좋아해. 돌파 스타일 좋아해. 또는 바닥에서 모아가는 스타일 좋아해. 여기서는 나는 많이 사겠어. 아니면 기다렸다 사겠어.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남의 돈 먹는데 고생 하나 없이 못 먹더라. 고생을 한 만큼 먹어요, 진짜. 지금 이걸 왜 보여주냐면 지금 현 조선주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당신은 그러면 조정할 때 어떻게 볼 건데? 그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리딩이고 그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 주도주로 사는데 이 정도 조정했다 봐라.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5달 정도 조정한다 생각해봐요. 생각만 해도 싫어요. 조선 방산주들이 인기를 탔잖아요. 공매도에 대한 것들을 타겟을 받을 수 있겠죠. 주가가 좀 더 빠질 수도 있고 횡보할 수 있겠죠. 그때 사야지. 그때 또 추매를 한다든지 또 전략을 또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강하게 눌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잠깐 기다리는 거지. 언제까지? 내가 유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봐봐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답답하니까 어떻게? 떨려 나갔지. 5개월 조정하니까 다 떨려 나가는 거야. 이날은 저점을 깼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오늘 기분 어때요? 나 비중 10% 샀어요, 완수님. 지난번에 돌파했다고 좋아해가지고 막 샀는데 왜 돌파했는데 안 가죠? 여기서 봐요. 돌파하면 여기서부터 추가하면서 해 나가는 거야. 또 시장을 보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지. 올라가네. 또 참아내는 거죠. 근데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수가는 5만 원에 했는데 매수가는 5만 원 했는데 10만 원에 추가 매수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는 추가 매수가 아니야. 아니 100%가 증가했는데 내가 산 가격이 100%가 증가했는데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해? 그거는 추가 매수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조선 경기가 엄청나게 호황이 되었던 그 시기를 기억하라. 그 시기를 기억하면 지금에 있는 조정이나 아픔은 겪어낼 수 있다. 그때도 되면 또 이렇게 내려올 때 또 고생하겠죠. 지금은 빨리 돌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 정도 조정은 참을 수 있지 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14만 원짜리가 11만 원 오면 여기도 힘들다고. 여기도 왜 조정하나요? 지금 언제 가나요? 얘기할 거란 말이지. 많이만 안 샀다면 괜찮아요. 이번 장은 혼자는 힘들 거예요. 이런 자리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이때는 탄핵은 아니었잖아. 근데 지금은 우리는 지금 탄핵 구간이에요. 나라가 시끄럽고 자리가 제대로 안 잡혔어요. 기업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외국인이 봤을 때는 나라가 저렇게 시끄러운데 기업들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겠냐? 적극적으로 매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는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흔들어댈 수 있다까지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종목들 살 때는 한 방에 사는 게 아니다. 분할로 사고 어떤 타이밍에 왔을 때 사시라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양봉의 모습, 차트의 모습, 거래량의 모습 되었을 때 그때 사라. 그때가 내가 유리한 국면이다. 남발하지 마라. 이거죠. 나누어서 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내가 참는 이유, 보유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구간들이 이제 나에게 새로운 국민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은 뭐 어디에서 매도해도 상관없죠. 다 수익이니까. 100%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100%에 만족하면 될 거고 200% 하실 분은 2% 만족하시면 되지. 근데 더 먹겠다 300% 400%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받아낼 자신은 있어야 더 먹는 것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것도 못 견디는데 나 1000% 먹을래? 200% 먹을래? 그런 호황된 꿈을 꾸지 마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 있는 구간에서만 가시라. 설령 내가 힘 있는 구간이 여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온다? 그럼 여러분들 욕 안 할 자신 있어요? 이게 만약에 하나오션이야. 하나오션이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어. 만약에 100명이야. 100명 중에 한 명 빼고 다 매도한다. 이거 20년 전 차트예요. 20년 전에 투자했던 사람 지금 있을까? 다 사라졌어. 자, 봐봐요. 지금 여기 이 차트하고 하나오션 비교해보자. 아까 그 차트하고 이 차트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돌파, 여기도 돌파했잖아. 예? 돌파! 지금 견디고 있죠?
오늘 한오션 모습 이 모습 아니야? 이 모습 잘 기억해요. 요 모습, 여기 저점까지 요 모습. 그러면 반대로 봐. 그럼 여기서 저만큼 내려오면은 여기서 누가 참을 거야? 제가 봤을 때는 2달, 3달 공부해가지고는 이거 참아내는 사람 없어. 이거 참는 사람은 뭐다? 이거 먹는 거야. 어떻게 차트를 정확하게 가는 시점에 많이 사가지고 정확히 꼭지까지 다 먹는다? 한두 번은 걸릴 수 있겠죠. 근데 100% 전부 다 맞춘다? 그럼 신이지 그거는 진짜. 그렇지만 시장의 종목이 출발과 마지막은 알아요. 이 종목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지 이거는 몰라요. 이거는 그들의 마음이죠. 이건 그들이 돈을 쓰는 사람이 마음이야. 내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기서 보면은 얘도 받았건 계속 여기서 수준 다 받았단 말이지. 돌파도 나왔어. 돌파도 나왔다고. 이때 2003년에 이 일을 누가 아냐고 모르지. 공부 안 하면 몰라요. 근데 이렇게 들어왔어. 만약에 이렇게 들어왔다 생각해봐요. 조선주들. 진단 안 쏟아지겠습니까? 쏟아지죠. 이딴 종목을 추천해줬니? 이게 정말 주도주 맞니? 별의별 얘기 다 나올 거예요. 여기서부터 실적이 전환됐어요. 그냥 가는 거 없겠죠. 뭐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단체로 가는 업종들은 그 에너지가 한 종목만 몰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움직인다는 거지. 그게 항공모함입니다. 이 정도의 흔들림이 왔을 때 나는 견딜 수 있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거 참아내는 분들이 이 조정 갖고 꿈쩍하겠습니까? 꿈쩍 안 한다고. 저도 리머사 때 개박살 나보니까 개박살 나고 참아보니까 이 조정이 참아지더라. 이거 받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참아내더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무서워 도망갔으면 무조건 여기 반등 나올 때 본전에 다 팔았을 거야. 이번 타임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를 리머사태를 못 지나갔으면 저도 여기 또 도망갔을 거예요. 그래서 하락을 많이 했던 이 자리, 횡보했던 이 자리, 남아있는 건 상승이야. 상승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나라가 조용할 때까지, 정리가 될 때까지 이렇게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 믿어줘야죠. 5월 달에 한알령이 해제가 되면 종목들이 어디 쪽에서 조금씩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YG 얘기했잖아. YG 오늘 돌파 나왔어요. 시장이 좋지도 않은데 YG는 돌파 나왔어. 엔터, 카지노주, 중국발 수혜 기대가 커진다. 하이브가 착착착. YG는 지금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가 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계획이 다 되어 있대요. 근데 뉴진스가 잠정 활동 중단을 했어. 법적 부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가지고 YG한테 잘 가죠. 이건 뭐 작은 종목이 아니니까. 그래서 시장이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종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시장 자체는 많이 이쁘면 멈춤이 있는 거죠. 많이 힘들면은 다시 또 상승이 있는 거예요. 이번 장에 비중 잘 지키고 공부 꼭 하시고 주식 공부는 공부해서 자식 준다고. 만약에 현대차 EUP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이상 추가하면서는 안 합니다. 원체 바닥에 샀으니까 그냥 가만히 두면서 그냥 배당만 받는 전략을 하고 만약에 배당을 내가 적게 받는다 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또 자산이 많은 분들은 이게 배당금이 2천만 원 넘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세도 내야 되고 건강보험료도 올라갑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배당락 전에 급등이 나오면 조금 이익을 좀 취하시라. 이익을 취하고 2천만 원 근처까지 좀 못 안 넘도록 맞추든지 아니면 나 신고하는 거 상관없어 하시면 배당락에다가 배당금 들어오잖아요. 그걸 더 추가 매수해가지고 물량을 더 늘려도 돼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배당락에다가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세금 떼는 거 아예 싫어 하면은 배당락 전에 내일이 만약에 배당락이다 그럼 오늘까지 보여야 되잖아요. 오늘 매도하고 그 다음에 배당락 맞은 부분들을 충분하게 떨어지면 그때 좀 더 매수해도 괜찮은 전략이에요.